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원장이 엄마한테 해주는 시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저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꽤 많이 오시고요.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어떤 소망?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제 어머니가 두 분 계시는데요. 저희 친정 엄마가 있고요. 저희 시어머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랑 엄마에게 어떤 시술을 해드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연령대가 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드렸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두 분이 피부 타입이라든지 어떤 얼굴형 이런 특징들이 많이 다르세요. 한 분은 피부가 두꺼우신 편이시고요. 그리고 하관에 약간 지방도 있으시고 근육도 좀 있으신 편이세요. 그리고 심부볼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한 5, 6대 이후로는 이 심부볼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이 저희 친정엄마인데요. 저희 친정엄마한테는 제가 주로 어떤 것을 해드리냐 하면은 초음파 레이저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울세라가 있고 슈링크 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장비들도 있어요. 울세라 시술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피부가 두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지방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더 울세라가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시술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시술은 심부볼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만졌을 때 안에 지방이 어느 정도 있으면 지방을 좀 줄여주는 그런 주사 시술이 꽤 도움이 됩니다. 지방량이 아주 많은 부위는 우리가 지방 흡입 수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만 심부볼 같이 이렇게 소량의 지방이 그 부위에만 있는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주사 시술을 통해서 지방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볼륨이 조금만 줄어도 심부볼 아래에 생기는 그늘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턱 근육 뒤에 있는 침샘들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커진 침샘들은 다시 줄어들지는 않아요.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침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턱 보톡스와 침샘 보톡스 이렇게 해드리면은 좀 여기가 볼륨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턱 보톡스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턱 보톡스를 하게 되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후에 근육이 줄어들게 되는데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든 만큼 그 남는 피부가 좀 처져서 오히려 여기 심부볼이나 마리오넷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부위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턱 보톡스를 시술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양과 위치를 좀 잘 조절해서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보톡스가 이제 효과가 나서 여기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력 레이저를 병행하거나 그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얇으시고 얼굴에 지방이 거의 없으세요. 이런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초음파 에너지보다는 저는 고주파 장비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초음파 장비에 비해서 고주파 장비는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조금 얕아요. 그래서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좀 효과를 덜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오히려 너무 강한 초음파 장비로 시술을 했을 때 지방이 많이 소실돼서 많이 꺼져 보인다거나 그러면은 좀 더 나이가 오히려 더 들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킨 보톡스인데요. 스킨 보톡스는 잔주름을 펴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지방이 없는 분들은 스킨 보톡스를 통해서 조금 더 그 굴곡이 매끈해지고 조금 팽팽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얼굴에 있는 볼륨이 소실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볼륨을 채우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필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필러는 어느 한 부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님한테는 레디어스 시술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볼륨이 좀 꺼진 데에 자연스럽게 볼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해드렸는데 만족도는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 타입이랑 상관없이 모두가 고민하는 부위는 여기 미간 주름과 이마 주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이렇게 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평소에 이 정도 떴을 때 보이는 시야에서 눈꺼풀이 처지면은 시야가 좀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상적으로 우리는 눈썹을 올려서 시야를 더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눈썹 위로 이마에 주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톡스 시술로 주름을 어느 정도 펼 수가 있고, 보톡스 시술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눈썹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시술 후에 약간 좀 이렇게 양쪽 눈썹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인상이 사나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게 공통적으로는 리쥬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콜라겐이 감소하고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탄력도 좀 떨어지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2달, 3달에 한 번씩 리쥬란 시술은 꾸준히 받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렇게 시술을 해드리는데, 사실은 두 분 다 안 받으시겠다고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해드리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자신감도 회복하시고 얼굴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가꾸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 이게 효도하는 방법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예쁘고 조금 더 보다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지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괜찮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선물을 가끔 한 번 정도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